법칙은 숫자로 수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그 수식에 들어가는 양들은 물리량이다. 물리량은 숫자로 대표된다. 근데 물리량이라고 다 똑같은 방법으로 숫자로 대표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물리량은 숫자 하나로만 대표되고 어떤 물리량은 숫자가 1개, 2개, 3개로 대표되는 물리량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서로 다른 종류의 물리량을 스칼라와 벡터라고 부른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때 스칼라하고 벡터로 구분을 하는 중요한 이유는 이런 걸 가지고 자연법칙에다가 집어넣어서 계산을 합니다. 곱하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고 뭐 빼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하죠. 그런데 스칼라를 가지고 이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는 거하고 벡터를 가지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는 것이 같지가 않습니다. 이런 덧셈, 곱셈 이런 것들을 연산법칙이라고 하는데 스칼라의 연산법칙과 벡터의 연산법칙이 같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 자연법칙에 적용할 때 또는 물리량을 가지고 계산을 할 때는 맨 먼저 이 물리량이 스칼라인지 벡터인지를 알아야지 됩니다. 이걸 우리가 먼저 공부해 놓는 거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스칼라의 덧셈. 이것은 우리가 유치원 때부터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 유치원 때 배웠는데 사실 이거 어떻게 배웠냐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배웠습니다. 손가락으로 배우기도 하고 사과를 가지고 배우기도 해요. 그래서 사과가 이 그릇 안에 사과가 2개 있어요. 그리고 나서 사과를 갖다가 3개를 더 집어넣으면 사과가 몇 개 돼? 5개라고 대답하는 이것이 바로 스칼라의 덧셈입니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우리 스칼라의 덧셈을 배우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두 벡터를 더하면 어떻게 더해질까? 벡터를 크기가 이만큼의 벡터에다가 크기가 3만큼의 벡터를 더하면 그러면 크기가 얼마짜리 벡터가 나오겠습니까? 네, 이게 만약에 스칼라면 크기가 5인 그런 벡터가 나오겠지만 벡터의 경우에는 2짜리하고 3짜리를 더해서 1짜리도 나올 수 있고 2짜리도 나올 수 있고 3짜리도 나올 수 있고 5짜리도 이렇게 다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벡터의 덧셈은 스칼라의 덧셈과 다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게 만들어주는 벡터를 우리 벡터로 변이 벡터가 있습니다. 변이 벡터란 물체가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이동했을 때 이동한 경로 중간에 거쳐간 건 상관없이 처음 시작한 데서 마지막 도착한 데까지 화살표로 연결한 거 이것을 변이 벡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물체가 A에서 B까지 막 여러 가지 꼬불꼬불한 경로로 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시작은 A에서 하고 그 다음에 도착은 B에서 했다면 A에서 B까지의 변이 벡터 AB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화살표로 직접 그리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B에서 C까지 간 변이 벡터는 화살표로 한 B에서 C, BC 변이 벡터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러면 2개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2개 더하면 처음 출발점은 A고 마지막 도착점은 C죠. 그러면 A에서 C까지 바로 그은 변이 벡터가 되겠어요. 그래서 변이 벡터 AB에다가 변이 벡터 BC를 더했더니 뭐가 됐습니까? 변이 벡터 AC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변이 벡터의 덧셈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근데 벡터에는 변이 벡터만 있는 게 아니라 속도도 있고 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스칼라와 벡터로 나누는 이유는 스칼라인 물리량은 전부 다 똑같은 스칼라 덧셈 법칙. 벡터인 물리량은 그게 힘이 됐던 변이가 됐던 속도가 됐던 뭐든지 똑같은 덧셈 법칙을 만족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맨 처음에 벡터라고 해서 일반적인 것을 배운 다음에 이것을 이제 구체적인 서로 다른 물리량에 적용할 때 그 물리량이 스칼라인지 벡터인지만 알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벡터의 덧셈을 변이 벡터를 이용해서 알아봤는데 우리 다른 방법으로도 그냥 논리만 의해서 우리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벡터란 세 개의 숫자로 대표되는 양이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있는 것처럼 A라는 벡터를 A1, A2, A3라는 세 개의 숫자로 대표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B라는 벡터는 B1, B2, B3라는 세 개의 숫자로 대표했어요. 내가 이거 더해요. 지금 숫자가 6개의 숫자가 있는데 이걸 다 더해가지고 이 두 벡터를 더해서 더해진 다른 벡터를 하나 만들려고 해요. 다른 벡터는 숫자 몇 개로 만들어집니까? 3개로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6개를 어떻게 더해가지고 3개의 숫자를 만들려면 어떻게 더하는 게 좋을까? 여기에 써 있는 것처럼 A의 첫 번째 숫자에다가 B의 첫 번째 숫자를 더해서 C의 새로 만들어진 벡터의 첫 번째 숫자로 삼으면 좋겠죠. 그래서 첫 번째 숫자는 A1 더하기 B1, 두 번째 숫자는 A2 더하기 B2, 세 번째 숫자는 A3 더하기 B3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벡터가 만들어졌다고 그러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네, 좋겠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럴듯하죠. 그러면 벡터의 덧셈을 정의한 게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방법이 이게 같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 한번 변이 벡터로 우리가 정의한 벡터의 덧셈을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이때 성분을 표시하는 것이 세 개의 숫자라고 한다면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A1하고 B1을 더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C의 성분이 되죠. 그래서 A1 더하기 B1이 C1이 되고 A2 더하기 B2가 C2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변이 벡터로 우리 구한 벡터의 덧셈과 세 개의 숫자로 대표된다는 것으로부터 논리적으로 구한 벡터의 덧셈이 같은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벡터의 곱셈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 자, 스칼라 벡터 전부에서 이것으로 만들 수 있는 덧셈과 곱셈을 전부 다 보도록 하겠어요. 스칼라 더하기 스칼라, 이것은 숫자 하나 더하기 숫자 하나 하면 더해서 나온 결과는 숫자 하나죠. 그러니까 숫자 하나가 나오면 이게 바로 스칼라입니다. 그래서 스칼라 더하기 스칼라는 스칼라가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스칼라 곱하기 스칼라도 스칼라에다 스칼라 곱하면 숫자 하나에다 숫자 하나 곱하면 숫자 하나 나오죠. 그래서 스칼라 곱하기 스칼라도 스칼라입니다. 근데 스칼라 더하기 벡터는 우리 숫자 하나인데 숫자 3개에다 더하는데 이렇게 서로 다른 종류는 더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불가능. 그래서 우리 식이 있는데 여기 스칼라 더하기 벡터 이런 식이 있다면 식이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이 있으면 모든 항이 다 벡터든지 다 스칼라든지 반드시 이래야 되겠어요. 그래서 스칼라 더하기 벡터는 불가능하다. 스칼라 곱하기 벡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숫자 하나에다가 숫자 3개짜리 곱해줬어요. 이거 어떻게 곱했냐면 각각의 숫자에다 전부 곱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스칼라가 C라는 숫자 하나라고 그러고 벡터는 A1, A2, A3 이렇게 숫자가 3개라고 한다면 각각에다 다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벡터를 만들면 되겠어요. 스칼라 곱하기 벡터는 그 결과가 벡터가 됩니다. 이제 벡터 더하기 벡터는 우리 아까 했었죠. 벡터 더하기 벡터는 벡터가 되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벡터 곱하기 벡터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것은 우리가 수학에서 정의합니다. 벡터 곱하기 벡터를 스칼라가 되게 만들 수도 있고 벡터가 되게 만들 수도 있고 스칼라도 아니고 벡터도 아닌 다른 게 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벡터 곱하기 벡터에다 벡터를 곱해가지고 숫자를 하나로 만들면 이게 스칼라가 되죠. 숫자를 3개로 만들면 벡터가 됩니다. 근데 3개하고 3개를 곱해서 다 따로따로 곱해주면 숫자가 전부에서 몇 개 나오겠어요? 전부에서 9개 나오죠. 이렇게 숫자가 9개로 대표된 양을 텐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벡터 곱하기 벡터는 그 결과를 스칼라로 만들 수도 있고 벡터로 만들 수도 있고 텐서로 만들 수 있는데 이름을 따로 붙여줬어요. 곱하는 기호도 따로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스칼라로 만드는 곱하기를 점으로 표시합니다. 우리 점도 우리 곱하기 이 벡터 모를 때 A.B 하면 이거 곱하기 뜻이죠. 이거 곱하기인데 이제 벡터에서는 곱한 결과가 3가지가 되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곱하기를 표시하는 기호를 다 다른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점으로 표시한 건 스칼라 곱이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내적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또 점을 썼기 때문에 점곱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벡터 곱은 벡터가 되게 만드는 벡터 곱은 가위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걸 외적이라고도 부르고 가위곱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다음에 텐서가 되게 하는 것은 아무 부호도 안 씁니다. 우리 아무 부호도 안 쓴 것도 곱하기 표시였죠. 이것은 텐서 곱이라고 하고 이걸 직접 곱이라고도 부르고 다이에딕이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두 벡터의 스칼라 곱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세 숫자에다가 세 숫자를 곱하니까 어떻게 곱해주는 게 좋겠어요? 네, 첫 번째 숫자끼리 곱하고 두 번째 숫자끼리 곱하고 세 번째 숫자끼리 곱한 다음에 숫자를 하나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걸 다 더해버리면 됩니다. 이게 바로 스칼라 곱입니다. 그럴듯하죠. 벡터 곱은 어떻게 하느냐? 숫자 3개를 만들어줘야 될 텐데 이 숫자 3개를 아주 그럴듯하게 만들어줘야 되겠어요. 만들어준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숫자에는 첫 번째 숫자가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A와 B의 첫 번째 숫자는 하나도 안 들어가게 첫 번째 숫자를 만들어줘요.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A2 곱하기 B3 빼기 A3 곱하기 B2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숫자에는 A3 B1 빼기 A1 B3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숫자에는 A1 B2 빼기 A2 B1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두 번째 숫자가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텐서 곱을 한 것은 어떻게 주면 되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숫자 3개에다 숫자 3개를 곱하면 숫자 9개가 나오죠. A1 B1, A1 B2, A1 B3, A2 B1, A2 B2, A2 B3, A3 B1, A3 B2, A3 B3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걸 일렬로 쫙 늘어주면 너무 복잡하겠죠. 그래서 이걸 어떤 형태로 쓰냐면 행렬 형태로 이렇게 늘어뜨립니다. 이랬을 때 이걸 직접 곱 또는 텐서 곱 이렇게 이야기하지요.